It's just like the nicest welcome to the country ever.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비타민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 아세요? 네, 그럼 이제 이 논란의 영상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 비타민 필요해. 어떻게? 비타민 K 먹으러 왔어. 바로 K. 네, 바로 한국에 가는 겁니다. 요즘 미국 난리예요. 한국은 그냥 비타민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미지거든요. 졸려? 한국 가면 돼. 그게 비타민 K야. 인생에 의욕이 없어? 한국 가. 다이어트가 힘들어? 한국 가서 마른 사람들 보고 자극받아.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한국 가. 요즘 인생이 힘들어? 한국 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한국 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한국 가. 어딜 가기가 싫어? 한국 가. 배고파? 한국 가. 이거 장난 같지만 정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요즘 이런 트렌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한국에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달러가 너무 올라서 한국 가기에 적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여행객 수를 조사하면 올해 1분기 4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의 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친구들 보면 한국에 갈 생각 없던 사람들까지도 죄다 한국에 갈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갔는데 아마 이제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은 줄어들 거예요. 이건 다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 일본을 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요즘 이런 영상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도쿄가 최고의 여행 도시라고 생각했어. Until I visited Seoul. 내가 서울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제 미쳤어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해요. 한국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레딧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엄청난 글이었는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여행객들에게 사기를 안 친다. 최근 비엔남에 갔던 사람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택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곳에서 돈 1,000원, 10,000원으로 사기를 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택시들은 단 한 번도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감동받은 글이었어요. 자,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 한국 택시 아저씨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국 택시는 사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최근 어느 택시 아저씨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국에는 안 알려져서 방송사에서 이 아저씨 찾아가서 상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We just got to Korea and our taxi driver, who's meant to be taking us for our accommodation, said, should we go for dinner? And he's taking us where all the taxi drivers go before dropping us at our accommodation, which is pretty cool. So let's go eat. 다음에 단무지 그다음에 고추 Chili. 코리안 So apparently you dip this in this, and it's not meant to be spicy, but we'll see. Spicy? What is it? 오징어 No? pepper Okay.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감사합니다. So we just got to our accommodation and we got to meet locals in a restaurant. He paid for our dinner. He wouldn't let us pay for it. He wouldn't let us pay for his dinner or ours. And it's just like the nicest welcome to the country ever. Yeah, how kind was that? Love i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영국 사람들 같은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에서 배가 고프니 음식점 추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바로 한국의 필살기,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식당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기사식당.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식의 필살기예요. 필살기. 이 택시 아저씨가 기사식당에 데려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한식 기사식당으로 천입 먹어버리면 그 뒤로 다른 음식들 평가 전화할 것 같은데
와, 진짜 무슨 밥까지 사줬다니 택시비로 낸 거 그대로 다시 밥으로 싸주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한국의 택시 아저씨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영국인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정을 맛보고 정신이 어질어질해졌어요. 이게 바로 비타민 K죠. 비타민 K란 한국의 정입니다. 비타민 K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타민 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관장 정처럼 들리네요. 아무튼 말이죠. 한국 여행은 이렇게 모든 게 힐링이에요. 그리고 택시 아저씨들 중에서는 요즘 너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정말 많대요. 아니 이게 진짜 대박 아니에요? 택시 기사분들이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귀엽고 따뜻하고 정말 눈물까지 날 정도예요. 당연히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여행을 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딜 통틀어 봐도 이런 택시 기사분들이 계신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공항에서 인천에 도착하면 대부분 서울로 바로 가는데 미국인들이 대부분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이 사실상 처음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기사님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치 택시 기사님들은 한국의 외교관이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택시 기사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의 친절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 레딧에서는 한국에서 아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국에서 정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 강사로 E2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미국 문법을 공부하는 미국인들까지 생겼다니까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영어 강사하는 거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영어 강사들이 한국만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지내시는 분들 그냥 서울대 합격한 그런 사람으로 보면 돼요. 진짜 미국에서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저도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말도 마세요. 그냥 알아보다가 바로 꿈 접었어요. E2 비자 다음으로는 한국 회사 취업하는 방법인데 이걸 받으려면 일단 한국어를 잘 해야 해요. 문제는 요즘 미국에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것도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이게 웃긴데요. 바로 한국인과의 결혼이에요. 요즘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래서 제가 남편 찾으러 한국 가는 미국인들이 정말 참 많은데 대부분 실패를 하고 오죠. 이건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특집으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남자친구를 찾으러 가는 미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아쉽게도 한국에서 미국인 여자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기는 한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지고 돌아오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죠. 왜 이런 걸 아냐고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독심술 있다니까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미국, 한국 국제결혼이 사상 최고로 많아졌다고 해요. 아우 부럽다.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갔네요. 진짜 죄송해요. 통계를 보면 미국 여자와 한국 남자 커플 결혼보다 한국 여자와 미국 남자 커플 결혼이 4배나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이러니 한국 여행 가는 미국인은 여자가 엄청 많은데도 결혼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 여행 가는 미국 여자들이 다 남자 때문에 가는 건 아니랍니다. 대부분 한국이 그냥 좋아서 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인생이 힘들면 한국에 가면 된다라는 말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한국 절에 가는 트렌드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절에 가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보인답니다.
특히 한국의 절 여행은 일본 신사 여행이랑 미국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일본은 신사가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신사에 가면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신사가 이국적으로 많이 보이다 보니 미국인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는데요. 결국에는 사진 찍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신사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 끝나는 그런 여행지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신사 투어가 많이 과대평가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신사 여행 가느니 한국에 절을 가라고 말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한국의 절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절은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닌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신 개조까지 가능해요. 정말이에요. 네,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인 신사들은 대부분 그냥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유명한 절은 대부분 산 속에 있거든요. 일단 산에 들어가면 정신건강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먼저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절에 도착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소리 없는 탄성을 지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일본의 신사는 관광객이 진짜 너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사진 찍는 사람 많고 난리인데 한국의 절은 그냥 말 그대로 peaceful, 평화로움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절에서 그 향기가 도대체 뭔가요? 그거 무슨 마약 같은 약품 들어있나요? 왜 그 향기 맡으면 정신이 평온해지죠? 그거 진짜 신기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미국인들이 그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 절에서 돈 벌려고 안 하는지 향을 팔면 진짜 떼돈 벌 것 같은데 절에서 그런 걸 팔지를 않아요. 일본 신사에서는 뭐 별의별 거 다 팔거든요. 약간 종교를 좀 돈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의 절은 진짜 진지해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거기 가면 사진 잘 못 찍고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서 피해 안 끼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절이 다른 곳보다 완전히 차별화되는 점은 완전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최근 그 템플 스테이를 꽤 하기 시작했어요. 템플 스테이는 실제로 절에 머물면서 불교식 생활을 하고 뭐 명상이나 한국의 사찰 음식을 먹고 경험하는 형태라서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웰니스에 완전히 들어맞죠. 요즘 미국인들 웰니스 한다면서 뭐 뉴욕 한복판에서 명상하고 뭐 요가하고 차 만들어 마시고 뭐 채식으로 저녁하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사실 절에 다 있어요. 미국인들은 요즘 발견해낸 마음 챙김 방법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엄청 오래전부터 있던 마음을 챙기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러니 미국인들은 지금 보면 겁나게 산만하고 정신 사나운데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꿋꿋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대단한 사람이 많죠. 미국인들 전부 템플 스테이 해야 해요. 정말. 그리고 실제로 템플 스테이 하는 미국인이 많기는 한데 이게 웃긴 게 템플 스테이 가보면 미국인들보다 유럽인이 더 많대요. 아니 미국 애들아 좀 해라 템플 스테이. 참고로 저도 템플 스테이는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안 해보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좀 죄송한데 그래도 리서치 많이 해서 만드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특히 관광지화된 일본 신사도 체험의 요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소원 빌기, 운세 보기, 사진 찍기 같은 요소들이 많아요. 약간 관광지에서 하는 재미있는 활동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걸 돈 주고 팔다 보니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여지고 일본 신사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든가 뭐 명상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절은 스님, 예불불상, 절하는 문화, 조용한 분위기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관광보다는 수행이나 종교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정말 강해요. 한국은 종교로 장난을 안 치는 거죠. 그리고 최근 템플 푸드, 한국말로는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미친 듯이 인기가 치솟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에는 채식주의자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채식이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사찰 음식은 단언컨대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채식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스님이 나와서 사찰 음식으로 다른 음식을 완전 슬레이 해버렸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유명해지면서 사찰 음식이 미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영화 내용에서 어린 꼬마 아이로 나온 것으로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도 흑백 요리사를 엄청 재밌게 봤다고 했었죠. 그만큼 미국의 이 사찰 음식이 정말 많이 알려졌고 이 한국의 로컬 사찰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한국에 몰리는 미국인들도 많아요. 요즘 미국인들이 유튜브로도 템플스테이 컨텐츠를 많이 찍는데 이걸 보고 한국에 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미국인들 요즘 정신건강이 안 좋거든요. 미국에서 정신과에 방문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인 것은 미국인들이 제발 한국의 절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신이 있는 미국인이라면 절에 가자마자 그 향과 압도되는 분위기에 엄청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뜨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별별 이상한 사람 다 있거든요. 제발 미국인들 행동 조심히 해라. 안 그러면 이 김샬롯이 가서 꿀밤 때릴 거야 진짜. 네, 저 어릴 때 태권도 했었거든요. 저 발작이 날아갑니다. 한국 절에서 민폐 끼치면. 네, 아무튼 이러니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한국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 덕분에 죽으려던 사람이 살게 된 이야기가 미국에 전해진 적이 있어요. 정말 한국 여행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되어 있으시면 다음 영상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짐 샬럿.